오히려 상향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추가 합격 인원을 완전히 벗어나서 밑에 포진되어 있는 등수, 나는 숙명여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칸수만 보시고 원서를 예측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클래스 이상현입니다. 정시 지원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모의 지원 칸수를 가지고 뭐 어디 지원이 조금 남았다던가 다음날 되면은 업데이트가 돼서 다시 좀 불안해진다던가 반복하고 계실 상황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시 지원이라고 하는 건 칸수만으로는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는 등수라던가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사이트 하나만을 이용해서 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칸수만으로 내가 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두 친구의 성적을 가지고 실제로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해볼 겁니다. 이 친구의 성적을 보고 어떤 내용을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만의 약간 사고 방식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서를 쓰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인지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략을 좀 세우기 이전에 우리 이제 정시 입결을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 어디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서강대란 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쭉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부의 한번 사이트를 제가 볼 건데 실제로 이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에 최초 인원이 80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시 등록이 끝나고 나서 수시에서 뽑지 못한 친구들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을 못 뽑았기 때문에 총 83명을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3명이라고 하는 충원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애초에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을 제외한 예비번호 받은 친구에 대한 인원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추합 인원 이 과연 몇 명 돌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 합격에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매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면에 뭐 군이 이동한다던가 반영 비율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추가 합격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근데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개념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의 응시 비율이라고 돼서 확통 선택한 친구가 16%,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한 친구가 82.3%, 기하 선택한 친구가 1.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최종 등록자의 82.3%가 미적분을 이수했다라는 얘기니까 기하 선택자의 1.3%가 합쳐진 약 83.6% 정도가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를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강대란 학교에 지원한 친구들의 과목들의 탐구 성적을 쭉 봤더니 100분위가 국어 수학에 비해서 지나치게 조금 낮은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서강대학교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대학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유리한 친구들만 그 대학을 썼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걸 하셨을 때 본인 성적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지원한 다른 친구들의 성적대를 확인하실 때 이 대학은 분명히 탐구 성적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대학에 모의 지원을 넣어놨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실제로 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의 지원만 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저 100분위에 사탐을 응시했는지 혹은 과탐을 응시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100분위만 보고 그대로 쓰게 됐다고 하면은 학생 본인의 위치값을 좀 혼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결국은 요 환산 점수가 반영 비율을 총 합산해서 나온 점수기 때문에 요 환산 점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든가 최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탐구별로 매기는 점수 자체가 매해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100분위로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 그대로 지원해야 돼.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100분위 자료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100분위를 가진 친구들이 웬만하면 붙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대학별로 실제 100분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등급, 3등급 때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100분위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동홍이라고 하는 대학부터 해서 광명상가라고 하는 가톨릭대까지 제가 이제 평균 100분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건국대라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89 정도 맞으면 간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동국대는 이제 파란색 음영이 칠해져 있어요. 이 파란색 음영이 칠해져 있는 건 대학 어디가에 100분위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환산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를 다시 역산한 다음에 추정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익대 봤더니 85.29, 그 다음에 세종대는 84.28,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가 83.64, 국민대가 83.48, 숭실대가 82.6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동홍, 국숭세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입결을 봤더니 건동홍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세과, 국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성적이 제일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열만 그런가 해서 봤더니 자연계열을 보니까 숭실대가 1등인 건 맞는데 국민대보다 세종대학교의 자연계열 100분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은 대학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 100분위가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이 정도 위치값으로 여기 정도 대학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로만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대나 숭실대, 과기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0분위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84에서 85 정도 내외가 원서를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6, 87, 88 정도 넘어가야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라는 학교를 쓸 수 있구나. 그리고 평균 100분위가 그 83부터 한 80 정도 되는 사이라고 한다면 뭐 가톨릭대, 명지대, 인하대, 단국대, 상명대, 광운대 이 정도의 대학을 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학 라인의 100분위 컷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아직은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가채점 시즌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 성적표와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성적을 봤더니 언어와 매체는 120에 82에 3, 미적분은 표준 점수가 125, 100분위가 90.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대비해서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영어를 봤더니 3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 합격한 실제 친구들의 영어 등급은 3등급보다는 2등급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영어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조금 있겠죠. 이 친구는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는 걸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과학 1이란 과목을 끝까지 끌고 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 탐구 한 과목을 가산점을 조금 더 주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100분위 데이터표를 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민대라는 학교의 평균 100분위보다 숙명여대라는 학교의 100분위 평균이 훨씬 더 조금은 낮게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그 평균이라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국민대라는 학교의 원서를 쓰는 것보다 숙명여대라는 학교의 원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게 보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모의 지원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성적을 가지고 국민대라는 학교의 경영학과 원서 지원을 해보면 합격 점수가 이제 683.5점이라고 한 점수가 나오고, 이 친구의 이제 합격 칸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4칸 정도의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수로 따지면 한 36등 정도 되는 추가 합격 위치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최초 인원 모집 인원이 27명인데 나는 36등 정도니까 예비 번호로 따지자고 한다면 약 한 10번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올해 27명을 뽑아. 근데 그 중에서 대충 한 80% 정도 돈다고 한다면 16명, 17명 이 정도는 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추가 합격이 80% 정도밖에 안 돌아, 혹은 100%에서 돌아, 혹은 120%까지 넘어가, 요 세 개에 따라서 본인의 합격, 불합격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칸수만 보시고 원서를 예측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값은 국민대 경영학과보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숙명여대 데이터 분석한 거 봤더니 숙명여대는 오히려 상향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등수를 봤더니 어디 있냐면 추가 합격 인원을 완전히 벗어나서 밑에 포진되어 있는 등수. 나는 숙명여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왜냐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3등급일 때 147점에서 141점으로 점수에 대한 차감폭이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차감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등수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반영 비율이 어울리지 않은 대학의 원서 지원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 친구가 똑같은 대학인 숙명여대의 수학과의 원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합격 지수가 70%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온지라고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어 차감점이 숙명여대는 컸지만 그 차감점이 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은 35%, 국어가 25%고 거기에 과학탐구 선택 시 변환표준 점수의 3% 점수라고 하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던가 반영 비율에 따라서 숙명여대라는 학교에 원서 지원을 할 때는 인문계열을 쓰는 것보다는 자연계열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숙명여대 말고 국민대로 넘어가서 국민대학교 경영학과를 쓰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자유전공 B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자유전공 B는 미적분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붙고 과학을 응시했을 때도 가산점이 붙습니다. 더하기 아까 숙명여대보다 훨씬 더 영어 차감 점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보지 않아도 합격이 굉장히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수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결과를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안정 80%라고 하는 등수가 나와 있고, 실제 등수를 봤더니 상위 18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해서는 떨어질 일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원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어 점수를 반영한 100분위를 이해했느냐, 혹은 반영 비율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 원서 지원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결과값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친구하고 실제로 원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가군의 국민대 자유전공 혹은 나군의 국민대 자유전공을 통해서 안정 지원을 하고 원서를 조금 더 과감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나군에 있는 동국대라는 학교에 하위권 학과의 원서를 소위 말해서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원서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나중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상향하는 대학의 원서를 찾는 얘기보다는 붙어야 대한 대학을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정시 원서는 기본적으로 꼭 합격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향하는 대학에 맞춰서 붙어야 될 대학을 정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상향해서 붙는 건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붙는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오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야 될 대학은 그 나머지 대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 다군에서 붙어야 될 대학이 각각 어디에 무슨 학과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원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가 125, 89, 2등급이라서 국어 성적은 굉장히 잘 봤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서 표준 점수 105, 100분위가 51, 등급은 5등급이 나왔습니다. 사회문화는 100분위가 이제 90인 2등급, 생활과 윤리는 99의 1등급을 받은 친구예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과목별로 성적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과목이 좀 망쳐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백분위 대학을 쓰기에는 조금은 많이 안 좋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차감 점수에 대한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만약에 백분위 대학을 쓴다라고 한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최대한 낮은 대학으로 어떻게든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가급적이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 지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균 백분위가 78 정도 나오는 친구다 보니까 가톨릭 대학교, 명지대 혹은 상명대, 단국대 이 정도 라인에서 일단 찾아보시는 게 1차적인 목표겠죠. 여기 라인에 있는 표준 점수 대학인 광운대학교에 제가 모의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 다군에 자율전공학부 입문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의 70%라는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등수 봤더니 19등이라는 등수가 보이실 거고, 반면에 이제 요 같은 라인에서 단국대라는 학교에서 똑같은 자율전공인 대학의 모의 지원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국대는 기본적으로 백분위를 반영한 대학이라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니까 위험지수가 10%가 무려 나오는 거죠. 모의 지원자의 거의 꼴등에 위치해 있는 정도의 등수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떤 반영 지표를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표준점수 대학에서는 나쁘지 않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경쟁대학인 국민대 모의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교육학과라는 학과에 모의 지원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친구의 합격 예측 결과는 상향으로 30%예요.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긴 한데 인문 계열에도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고, 이 친구는 근데 수학을 별로 성적이 좋지 않고 탐구에 대한 성적이 좋은 친구니까 반영 비율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는 맞지 않고, 근데 판단으로 보면 단국대를 쓰는 것보다는 국민대학교를 원서 쓰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정도의 퍼센트는 나왔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이나 계산식, 가산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모의 지원은 수시 2월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6일에 정시 최종 인원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되는 인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쓰는 날이 26일부터 31일이 될 거니까 그때 이런 개념들을 먼저 공부하신다. 이 영상은 공부하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